여러분, 채소 섭취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할 채소들로 식단을 바꾸면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이 채소들에는 당뇨를 관리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 채소들도 있지만 오늘 소개할 것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채소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놀라운 채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영국 의학저널에 2020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채소 섭취가 당뇨병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9개 국가에서 약 3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400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5% 낮았습니다. 25%라는 숫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채소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대사를 개선시켜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채소가 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채소가 특히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자, 여러분. 이제 당뇨 관리에 정말 도움되는 채소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채소들은 정말 대단해서 당뇨 킬러라고 불려도 될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정말 대단한 채소인데요. 수분이 무려 95%나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오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임상양리학회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오이에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로 아주 낮아요.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건 혈당을 천천히 조금씩 올린다는 뜻이죠. 혈당 부하 지수는 더 낮은데요. 오이 반 개를 먹었을 때 겨우 0.4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당뇨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식품은 오크라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외국에서는 슈퍼푸드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크라에는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C, 비타민 B,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끈적끈적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오크라의 식이섬유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크라의 혈당 지수는 28로 이것도 낮은 편이에요. 오크라 3개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1입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이죠. 오크라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살짝 데쳐서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고요.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00g 정도, 즉 3, 4개 정도 먹으면 적당한데요. 단, 오크라를 처음 먹는 분들은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점액질 때문에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음 식품은 당근입니다. 달다고 해서 당뇨 환자에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은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높지 않아요. 게다가 당뇨 관리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많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제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베타카로틴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인슐린 민감도도 높여줘서 우리 몸의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근의 혈당 지수는 생당근 기준으로 39예요. 삶은 당근은 49로 조금 올라가지만 이 역시 낮은 수치에 속합니다. 당근 반 개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2입니다. 아주 안전한 수준이죠.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 먹어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즙을 내서 먹어도 좋고요. 하루에 당근 반 개에서 1개 정도 먹으면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당뇨에도 정말 좋은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아스파라거스가 탄수화물 소화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개선해 줍니다. 즉, 혈당을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스파라거스의 혈당 지수는 겨우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g을 먹었을 때 혈당 부하지수 역시 0.6으로 아주 낮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살짝 데쳐서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좋고요. 하루에 5, 6줄기 정도 먹으면 적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소변 냄새가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역시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채소예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채소인데요.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뭐가 그렇게 좋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티솔이 많아지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마그네슘이 이 코티솔을 조절해줍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시금치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도와줘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시금치의 혈당 지수는 15로 아주 낮고 100g을 먹었을 때 혈당 부하지수는 0.3입니다.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금치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 먹어도 좋습니다. 주스나 스무디에 넣어 먹어도 좋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먹으면 적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금치를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치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 외에도 십자아카 채소를 빼놓을 수 없죠. 너무도 많이들 알고 계셔서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무 등 십자아카 채소는 당뇨에 필수로 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이러한 십자아카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 당뇨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U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뿐 아니라 십자아카 채소 대부분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에 좋은 채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당뇨병 환자 중에는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데 꽤 흔한 합병증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데 그중 칼륨과 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이 둘을 조심해야 할까요? 건강한 신장은 이들을 잘 조절하지만 문제가 있는 신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륨과 인의 농도가 높아져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하죠? 인이 많아지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륨과 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완전히 피할 순 없는데요. 이들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 잘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담당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에서 3000mg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는 8000에서 1000mg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적인 수치일 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채소들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죠. 이런 채소들은 조리법을 조금 바꾸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채소를 잘게 조각을 내서 물에 담가 두었다가 삶은 후 그 물을 버리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병의 정도, 신장 기능의 상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따라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 관리가 다르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당뇨에 좋은 채소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채소가 마음에 드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소개한 채소들 중 어느 하나가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채소가 가진 특별한 영양소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